두 개의 부동산 가격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거든요. 근데 20년이 지난 지금 두 개의 가격 격차가 거의 8억까지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20년 만에 8억까지 벌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샀던 A 물건이 B 물건이랑 지금 가격은 같은 6억일지어도 5억, 10억 정도의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라는 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소비란 말이죠. 입지를 결정할 수 있는 요인들, 더 오를 만한 입지의 특징들이 있거든요. 제가 다 떠먹여 줄게요. 제발 까먹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이 요인들을 고려하고 나서 집을 샀을 때 향후 10년 뒤에 자산의 격차가 동료, 주변 지인보다 훨씬 크게 달라질 거예요. 근데 피디님, 예전에 분당이랑 일산이 라이벌이었던 거 아세요? 라이벌이었어요? 네. 이제 일기 신도시, 분당, 삼본, 평촌, 일산 이렇게 일기 신도시가 지어지면서 이사를 많이 갔어요. 특히 이제 강북 쪽에 사는 사람들은 일산 쪽으로 많이 갔고, 강남에 살던 사람들은 분당으로 많이 이제 이주를 했는데, 실제로 가격도 보면 라이벌 가격이었어요. 03년도, 04년대까지만 해도 두 개의 부동산 가격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거든요. 근데 20년이 지난 지금 두 개의 가격 격차가 거의 8억까지 벌어졌습니다. 당시 라이벌이고 가격도 똑같았거든요. 갑자기 20년 만에 8억까지 벌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입지 차이라는 거죠. 근데 입지도 살기 좋은 동네가 아니라 오르는 지역이 있다는 거죠. 입지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있는데 그 요인들을 모르고 집을 사게 되면 내가 한 번의 선택이 8억의 자산의 격차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일산 호수공원 가면 정말 살기 좋아요. 학군도 잘 형성되어 있고 또 지하철도 나름 있고, 호수공원은 일기 신도시 중에 가장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거주 만족도는 오히려 분당보다 일산이 더 높아요. 그렇지만 입지에 대한 이런 결정 요인들을 파악하지 않고 투자하게 되면 실제 20년 뒤에는 8억 정도 이상의 가격 격차를 만들어냈죠. 지금 가격이 비슷한 단지들끼리도 나중에 격차가 엄청 벌어질 지역이 있겠네요. 그쵸.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투자할 때 같은 6억대 아파트를 산다고 해서 그 아파트가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향후 20년 뒤에는 내가 샀던 A 물건이 B 물건이랑 지금 가격은 같은 6억일지어도 5억, 10억 정도의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해요. 아무거나 사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라는 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소비란 말이죠. 피디님 만난 김에 입지를 결정할 수 있는 요인들, 더 오를 만한 입지의 특징들이 있거든요. 제가 다 떠먹여 줄게요. 그러니까 피디님은 제발 까먹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또 까먹으시더라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피디님이 이 요인들을 고려하고 나서 집을 샀을 때 향후 10년 뒤에 자산의 격차가 피디님 동료, 그다음 피디님에 있는 주변 지인보다 훨씬 크게 달라질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 지금 와 있는 지역이 바로 제가 투자했던 그 지역입니다. 저기 보면 제가 실제 투자했던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를 투자했던 이유는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20대, 30대 분들이 투자금이 많이 없어요. 소액으로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는 곳을 생각하고, 당장 서울을 진입이 어려운 사람들이 분명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작은 돈으로도 큰 수익을 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덕원 왔지만 이 인덕원보다 평촌 아파트가 더 입지는 좋아요. 학군도 좋고 교통도 괜찮고. 그런데 저는 이제 그냥 단순하게 입지만 좋은 게 아니라 인덕원 선택한 이유도 빠르게 적은 돈으로 또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지역을 제가 골라야 됐기 때문에, 과연 내가 이 돈으로 이 아파트를 샀을 때 최선의 선택인가를 꼭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단순하게 수원 아파트, 아니 3번 아파트, 평촌 아파트 샀는데 그 가격이 안 오를 수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이 7천만 원 가지고 평촌에 구축을 샀을 때는 가격이 그대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신축 아파트를 사게 되면서 가격이 제 투자금 2배 이상 올랐어요. 투자금 대비 2배요? 네. 몇 년 동안? 지금 1년 정도 되죠. 1년 반. 1년 만에 네. 투자금이 2배가 오른 거예요? 네, 그쵸. 잘 선택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럼 그 당시에 가격 차이가 벌어질 수 있었던 그 요인이 뭐예요? 당시에는 마포에 있는 신축 아파트들 위주로 막 오르기 시작했어요. 특히 23년도, 24년도까지는 신축이 대세였거든요. 특히 못 오른 신축 아파트들 위주로 대세 상승장이 일어섰기 때문에 그땐 제가 신축 아파트 위주로 투자를 했던 것이죠. 근데 또 25년도에는 그 기준이 좀 달라졌어요. 24년도 경기도는 충분히 신축 아파트를 사는 게 메리트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또 이제 구축을 사는 게 또 이제 좀 바뀌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때 그 시기마다 어떤 식으로 투자를 접근해야 되는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투자했던 23년도, 24년도 경기도권은 신축, 지금은 조금 덜 오른 구축 아파트라든지 그런 거 위주로 접근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내가 투자했던 그 시점에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게 피디님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7천만 원으로 더 입지가 좋은 평촌 구축을 샀을 때랑 인덕원 샀을 때랑 그 자산의 격차가 달라진 것처럼 여기 입지가 더 좋으니까 여기 사면 더 오를 거야 라고 단순하게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당시에는 신축이면서 빠르게 오를 수 있지만 그다음에 아직 오르지 못한 물건들을 제가 먼저 선별했거든요. 당시에 이미 과천이 마포랑 성동구 신축과 함께 급격하게 상승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인덕원은 약간 마포가 형이면 막내 동생 같은 느낌이거든요.
형이 먼저 치고 오르니까 그다음에 둘째가 오를 거고, 둘째는 이제 6천만 원, 7천만 원으로 사기엔 조금 어려운 감이 있었고, 막내 동생인 이제 인덕원이 굉장히 저평가된 상태였습니다. 거의 바닥에서 기기고 있던 시기였죠. 그래서 제가 빠르게 이거를 선점을 하고 그 아파트를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의 한 달에 뭐 1,000만 원씩 오를 정도로 굉장히 흐름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당시가 몇 년도였어요? 23년도 말에서 24년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는 내가 조금만 고민하고 임장 다니면서 시간을 허비하면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바로바로 상승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박탈감이 좀 심한 시기였어요. 특히 23년도 8월 달에 굉장히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올랐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제가 7년 동안에 임장을 하면서 전국을 임장하니까 모든 시세를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했던 것들이 그렇게 급박한 상황일 때 효과로 증명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단지도 임장 안 들어왔어요. 전화 걸어가지고 매물 있는 거 그냥 바로 샀거든요. 집도 심지어 안 봤어요. 다 돌아보고 한두 번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이미 다 알고 있던 거죠. 또 이 아파트랑 비슷한 물건들이 서울에도 한 10개, 12개 정도가 있어요. 그런 물건들이 먼저 오르고, 예를 들어서 뭐 녹번에도 이편한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 아파트가 먼저 12억 이상을 찍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지역들을 오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빠르게 매수하게 된 거죠. 지금에 와서는 트렌드가 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 시기마다 사야 되는 물건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23년도 트렌드는 바로 신축이었어요. 그 왜 신축을 사야 되냐면 당시에 신축 아파트가 전세 가격이 많이 빠졌어요. 우리 22년도 때 우리 금리가 한때는 6% 이상까지 올랐는데, 그러면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받는 아파트들이 바로 대출이 많이 있는 아파트였고, 그리고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단순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전세로 살고 있는 전세입자들한테 타격이 컸어요. 그리고 고전세, 높은 전세로 살고 있던 신축 아파트들에 대한 매가가, 매매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당연히 전세를 살던 세입자분들이 대출 이자가 부담이 되니까 전세 대출 이자를 낮춰가지고 다른 아파트로, 더 싼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가 나가면서 역전세가 나고, 그래서 신축 아파트들이 가격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청량리부터 해가지고 고덕그라시움, 뭐 헬리오시티, 신축 아파트들이 30% 가까이 하락을 했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그만큼 또 공사비가 이제 코로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급증하면서 신축 아파트를 짓는데 옛날에는 평당 공사비가 한 600만 원이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800만 원, 900만 원. 그 공사비 자체가 30%가 오르니까 강남, 그다음에 마용성급 아니고서는 신축 아파트를 재건축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뭐 분양권이라든지 재건축 아파트들이 굉장히 핫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미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비싸고 많이 떨어진 신축 아파트가 23년도에는 대세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좀 트렌드가 바뀌었을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계속 강조했던 신축 트렌드는 23년도, 24년도까지만이에요. 그러면 왜 트렌드가 바뀌었냐? 바뀐 거 아니고 너무 신축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에 있는 외곽 지역까지 신축 아파트들이 가격이 급등하니까 지금은 이제 너무 많이 오른 신축보다는 오히려 서울에 있는 구축 아파트들이 더 메리트가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신축보다는 서울 쪽에 있는 구축을 좀 더 많이 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그런 것들이 그 시기에 따라서, 그 가격 격차에 따라서 계속 바뀌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또 서울의 구축이 대세다라고 말씀드렸지만 26년도에는 또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서울 구축이 오르게 되면 그때는 다시 또 다른 대안책을 또 찾아야 되는 거죠. 계속 기준이 바뀐다. 그리고 25년도에는 당분간은 서울에 있는 구축들 위주로 먼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딱 이렇게 눈에 보이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들 보여요. 저는 지금 딱 보이는 게 마포 성동이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과천까지 올랐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온기가 퍼져나가는 것이 바로 중구, 영등포, 좀 영등포도 올랐어요. 둔촌동이 막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강동구도 지금 조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분당이 지금은 이제 오를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사실 제가 지금 어디가 저평가 단지이고 심지어 그 지역별로 저평가 단지를 제가 말씀을 드려요. 분당구에 저평가 단지 몇 개, 뭐 인덕원에서 아직 덜 오른 지역들, 수도권에 30개가 없는 지역구에 대해서 제가 저평가 아파트를 다 일일이 찍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수강생한테만 제가 그렇게 알려드리고 있죠. 계속 월세를 2년마다 갱신하면서 이제 이사를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불안함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전략을 짜야 될까? 이게 좀 고민이거든요. 그래도 피디님은 굉장히 현명하신 거예요. 왜요? 왜냐면 사실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는 빌라, 원룸, 오피스텔 1.5룸이나 2룸짜리 대체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빌라에서 안 되면 뭐 오피스텔 가면 되고, 그죠? 1인 가구들은 주거가 굉장히 불안함에 대해서 크게 못 느껴요. 근데 벌써 피디님은 느꼈기 때문에 충분히 나중에 큰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느낀 것만으로도요? 네, 왜냐면 그거를 못 느낀 상태에서 보통 우리가 결혼하죠. 그럼 결혼하면 두 명이니까 방이 몇 개 필요해요? 2개면 돼요. 옷방 하나 만들고 제 안방이 있으면 되기 때문에 투룸도
대체재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주거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을 못 느낀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애가 태어나면서 최소한 방이 3개가 필요합니다. 애 장난감, 애 옷, 애 이불까지 그것을 이제 정리해 놓고선 넣어놓을 공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방이 3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방 3개를 충족시킬 만한 이런 물건들이 더 이상 오피스텔, 빌라에서 많이 없습니다. 아,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때부터는 단독주택 아니면 아파트인데, 단독주택은 1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건이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3룸을 살기 위해서 아파트를 이사 가는 겁니다. 그럼 그때서 이제 비로소 아파트로 이사 가면서 주거에 대한 불안정성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느끼면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젊을 때 하루도 빨리 그 불안함을 느끼고 내 집 마련을 해야지, 뒤늦게 주거의 불안성을 느껴가지고 그때 이사하게 되면 이미 집값은 2배 이상 오른다는 거죠. 통계적으로 우리가 보니까 10년 동안에 수도권 집값이 2배가 오른 거예요. 그러면 피디님은 결혼하고 애 낳고 느껴야 되는 그 불안감을 10년이나 빨리 알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집을 사게 되면 피디님의 주변 친구들이 그 불안감을 느낄 10년 뒤에 이미 피디님은 2배 이상의 자산 격차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의식주는 필수 3요소입니다. 그 주거의 안정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돈을 많이 벌더라도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집을 마련하려고 하면 얼마 정도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못해도 한 2, 3억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럼 2, 3억을 모으기 위해서 저축을 하면 몇 년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제 상태에서 지금 네. 2, 3억 모으려면 15년에서 20년은 걸리지 않을까요? 그쵸. 서울 수도권이 10년에 2배 오른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20년이면 거의 4배가 오르는 거예요. 3배에서 4배가 오르기 때문에 20년 뒤에 내 집 마련 하는 거는 힘들다. 저축하는 것보다 아파트 가격 오르는 게 더 속도가 빨라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피디님. 제가 피디님 상태로 다시 돌아갔을 때 정확하게 3년 전이었거든요. 3년 전에 저는 어떻게 했냐. 저축을 해서 집을 사는 게 아니라 먼저 사놓고선 돈을 갚는 겁니다. 예, 그게 부동산 첫 걸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내 집 마련은 돈을 모아서 사는 게 아니라 사놓고 갚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사회초년생으로 딱 처음에 사회 진출하고 나서 7천만 원 정도 가까이 이제 대출 받았어요. 그리고 그 7천만 원을 나눠가지고 3천만 원, 4천만 원으로 집을 수채 샀습니다. 저는 역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천만 원을 모으게 되면 최소한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출을 통해 가지고 5년이라는 시간을 단축시켰고, 뭐 1년, 2년 동안에 뭐 2억씩 이상 올랐기 때문에 2억을 오르려면 보통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15년 정도. 그 시간을 단축시켰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다. 내 집 마련은 사놓고선 갚는 거다라는 거죠. 네, 지금이 5월 18일 지금 저희 촬영하고 있는데, 네. 17일 날 어제 수강생이 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투자금이 얼마큼 들어간지 아세요? 얼마나 3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3천만 원이요? 네, 3천만 원으로 집을 매수한 거죠. 네. 근데 그 집이 경기도 외곽이 아니에요. 앞에 번호가 02를 쓰고 있습니다. 아, 서울이에요, 그럼? 서울 아니고 네. 광명인데, 아, 광명도 광명 02. 02야? 아, 광명도 02를 쓰는구나. 네. 서울은 한 5천만 원 정도면 살 수 있고, 네. 서울 옆에 02를 실제 쓰고 있는 광명시를 3천만 원 주고 샀습니다. 심지어 역에서 가까워요. 그리고 그 아파트가 하루 됐는데 시세 차익이 얼마큼 올랐는 줄 아세요? 하루 만에. 하루만 해도 그게 올라요? 싸게 사면 가능합니다. 얼마 올랐어요? 사자마자 바로 3천만 원 벌고 시작했어요. 3천만 원으로 투자를 했는데, 네. 사자마자 3천만 원을 벌고 시작한 거예요. 와, 대박이다, 네. 근데 이거. 그죠? 네. 그럼 실제로 주변에 거래되는 가격들이 네. 저층도 아니에요. 저층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3천만 원 싸게 살 수 있다는 그 비결이 있다는 거죠. 보통 3천만 원 정도 모으면 사회초년생이 한 2년 정도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면 그 수강생분은 그냥 지금 매수하자마자 시간을 2년을 번 거예요. 그러네요. 시간이 근데 벌었네. 단순하게 시간 번 게 아니라 네. 그 아파트가 3천만 원만 오르고 가만히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최소 1억에서 1억 5천 이상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단지를 샀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서 2년, 3년이 되면 1억 5천 이상의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3천만 원으로 1억 5천이면 그러니까 투자금 대비 5배가 올랐는데, 보통 1억 5천을 저축하려게 되면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그 수강생 같은 경우는 벌써 10년 이상의 시간을 벌었고, 그리고 심지어 그 수강생이 지방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제 저한테 채택하면서 저 요 지역 임장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물건도 안 봤는데 그렇게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걱정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왜 강력하게 추천을 해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다 가봤기 때문에. 그 지역을 알고 수십 번을 가보고 일대를 이미 다 돌아왔기 때문에, 수강생분들이 안 가봐도, 임장을 안 가본 지방분들이어도,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20대여도 살 수 있는 거죠. 제가 이거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그분 1시간 이내 바로 계약금을 입금하셨어요. 근데 모르면 행동할 수 있을까요? 하지 못하겠다. 못하죠.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멘토, 지인도 괜찮아요. 친구도 괜찮고. 근데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발로 뛰면서 그 지역을 다 알고 있고, 시세를 다 알고 있고, 그다음에 시세를 다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멘토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네. 제가 오늘 촬영하기 전에 제 수강생분들의 성과를 한번 쭉 보고 왔어요. 수강생들이 했던 모든 아파트들을 한번 제가 보고 왔는데, 안 오른 아파트가 없더라고요. 저랑 같이 함께 투자를 하고 같이 스터디를 했던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돈을 벌었던 이유는 같이 부동산 투자를 한 것도 있지만, 그 행동,
행동 그 실행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실행을 하는데 아무거나 사면 될까요? 오를 수 있을 만한, 그리고 오를 만한 아파트를 알고 있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가 된 다음에 매수하는 것이 현명하고요. 저는 진심으로 저뿐만 아니라 저랑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오지랖일 수 있는데 그냥 알려주는 걸 너무 좋아해요. 알려주고 뭐 설명해주고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그게 또 제 또 유일한 낙이기도 하고, 저를 통해 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고맙다고 커피 한 잔, 그냥 밥 한 번 얻어먹는 게 또 제 유일한 낙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밥을 얻어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이제 그 뿌듯함을 느끼거든요. 저랑 한번 인연이 닿으면 제가 그분들 집 살 때까지 제가 항상 이렇게 케어를 해드리거든요. 피디님도 저랑도 지금 한번 인연이 맺은 것처럼 제가 열심히 알려드릴 테니까 내 집 마련 한번 열심히 저랑 같이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인연이 맺어질 분들까지 꼭 내 집 마련 할 수 있도록, 또 올바른 선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성장하는 그런 스터디를 만들고 있으니까요. 관심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신축에서 약간 구축이 넘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트렌드가 바뀌거나 아니면 좋은 정보가 있을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께 꼭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많은 정보를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까지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